전주시 팔복동에 고형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부여군과 달리 전주시는 발전소 신설을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마이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단체가 이항로 진안군수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주방송이 연속 보도한 장애인 콜택시의 휴일과 야간비 운행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AI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진이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를 줄이는 특정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진안군이 마이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단체가 이항로 진안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게 이유인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보고서입니다. 전체 사업비 190억 원 가운데 국가 예산이 140억 원, 진안군 예산이 50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보고서를 인용해 만든 지방재정투자 심사자료에는 사업비 전액을 군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용역 보고서로 전혀 다른 예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진안군은 투자 심사가 통과되자 케이블카 실시 설계 용역비 예산으로 9억여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없이 사업 시행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순수군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국민들로서는 가장 경악할 부분이고요.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환경단체는 이항로 진안군수와 당시 관광개발 사업소장 등 4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안군은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전체를 군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행정 절차를 밟아 나오면 되는 것이지 사업비가 바뀌었다 해서 공문서 이전은 난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충남 부여군과 달리 전주시는 발전소 신설을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소각장업체가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 업체의 발전 사업을 허가해도 되는지 사전에 전주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폐기물 발전소의 허가권이 산자부에 있고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데다 주민 의견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하루 만에 발전소 신설을 동의했습니다. 이후 산자부는 18일 뒤 사업을 허가합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더 해도 법리사업도 받지도 않고 그래요. 허가부서가 산자부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서 했으면 됐지 더 얼마나 여기다 답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하지만 충남 부여는 달랐습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무려 6차례에 걸쳐 5개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했습니다. 산자부는 2달여 만에 부여의 폐기물 발전소 신축을 반려했습니다. 부여 군수님이 기자회견한 입장 전달이라든가 의원님들은 아예 대놓고 딱 이런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반려 신청한 이유는 그러니까 부여군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 업체와 부여 군민들이 산자부를 상대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발전소 신설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반면 전주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해 곧바로 발전소 신축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전주시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공장을 신축했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 않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고충도 들어보고 중층한 데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발전소 신설을 앞두고 제대로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아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주시가 단 하루 만에 산자부의 발전소 허가를 동의해줬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전주시에게 발전소 허가 동의를 물어본 건 지난해 5월 11일. 전주시는 바로 다음 날인 5월 12일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고 곧바로 동의를 해줍니다. 보통 일주일의 기한을 주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발전소 허가를 동의한 건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산자부 담당 공무원조차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주일 준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5월 11일 날 보냈는데 진짜 하루 만에 왔네. 전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 반발이 뻔한 문제를 왜 그렇게 빨리 동의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도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전혀 그런 거시기는 없었어요. 이런 허가에는 주민 수용소에다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산자부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성급한 동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쓰레기 고형연료 발전 시설은 대기오염 배출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하루 만에 동의를 해줬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기물 발전소의 운영 여부를 따집니다. 전주 북부권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생략된 발전소 신설 허가는 원천 무효라며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할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AI 피해는 그야말로 국가 재난 수준입니다.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를 줄이는 특정 단백질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가축의 바이러스성 질병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쥐에서 찾아낸 단백질 크기를 줄인 미니 양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유전자를 주입해 부화한 닭들이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훨씬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에 감염된 일반 닭들과 비교했을 때 입이나 항문을 통해 나오는 바이러스가 평균 30%가량 줄었습니다. 전이 가능성도 그만큼 감소한 겁니다. 바이러스 증식을 방해하는 항바이러스 소재 물질이 개발된 셈입니다. 구강과 항문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이제 대조군 대비 바이러스 배출량이 한 30% 이상 감소됨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그 옆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었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농진청이 국내 대학 연구진과 함께 8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AI에 시달리던 양계 농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도 올 봄에 그 주변에 AI가 발병해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예가 있는데 그 예방 제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이 단백질을 이용해 가축용 기능성 사료 첨가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가축 바이러스성 질병 문제 해결에 첫걸음이 된 만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저항성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 말 준공되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랍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39개 기업이 분양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 분양률은 공고 면적 대비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랍도는 남아있는 산업단지 부지를 추가로 분양해 올해 말까지 5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방송이 연속 보도한 장애인 콜택시의 휴일과 야간 미운행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휴일과 야간에도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척수장애 1급인 정광주 씨가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은 휴일에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침해죠. 당연하잖아요. 왜 일반인은 되고 장애인은 안 되는가?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전북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 등 5곳은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지만 나머지 9곳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휴일에 차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시는 78대의 장애인 콜택시 말고도 45대의 개인 택시까지 추가로 운영하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콜택시가 중증 1, 2급 장애인들의 발이 되고 개인 택시는 3, 4등급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있는 분들이 수원으로 이사 온 분도 있다요. 내가 이용해봐도 편리한 것 같아. 뭐 불만이 없으니까. 전북도의회가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콜택시 예산을 올해보다 20억 원가량 증액해 휴일과 야간에도 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애인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기회는 군중에게 보장받아야 되고 편의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 이번 주 시사교획판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문제점과 성공 사례를 통한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19만 3,800원으로 지난해 20만 2천 원에 비해 4.3% 낮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쌀과 돼지고기, 조기 등의 값이 올랐지만 쇠고기와 사과, 시금치 등의 값이 떨어졌습니다. 차례상을 가장 저렴하게 차릴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으로 금액은 16만 9천 원이었고 대형마트는 19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1.7% 오른 시간당 8,6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결정됩니다. 이번 결정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JTB 전조방송과 후원대학교가 대중문화와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태곤 JTB 전조방송 대표이사와 강희성 후원대학교 총장은 오늘 후원대에서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공연과 미디어가 결합된 공연예술과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JTB 전조방송은 이번 협약으로 후원대학교 문화예술 분야 인재들과 함께 지역 문화 창달에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광재 경기청 공공판로지원과장이 취임했습니다. 전남 해남 출신인 김광재 신임 청장은 경기대학교와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1986년 공직에 입문해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소기업과와 기획재정 담당관실, 소상공인 지원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